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한화 이글스의 투수 엄상백 선수 이야기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큰 기대를 받고 팀에 왔는데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한 해를 보냈고 결국엔 또 부상 소식까지 들렸어요.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기사들을 쭉 보니까 이 엄상백 선수의 한화에서의 첫 시즌이 정말 뭐랄까 한편의 드라마 같더라고요. 시작은 아주 화려했죠. 거액 FA 계약, 근데 정규 시즌에선 부진했고 또 감독은 계속 믿어줬고 잠깐 살아나나 싶었는데 결국 포스트 시즌 엔트리 탈락에 부상까지. 이게 그냥 성적만 봐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엄상백 선수한테 지난 시즌이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게 왜 중요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좀 봐야 할지 여러분이 그 전체적인 그림을 좀 더 선명하게 그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모든 일의 시작이죠. 시즌 전에 한화 이글스랑 맺었던 FA 계약 이거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총액 78억 원. 와, 진짜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78억. 계약금만 34억이고 4년 연봉 총액이 32억 5천만 원, 여기에 옵션이 또 11억 5천만 원. KBO 리그 전체에서도 뭐 거의 최상위권 계약이었잖아요. 그렇죠. 7, 8억이라는 이 숫자가 그냥 돈 액수 그 이상이죠. 이건 뭐 구단이 엄상백 선수한테 우리 팀 에이스급 선발이 되어달라는 거의 뭐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죠. 그전 팀에서도 꾸준히 100이닝 이상 던지면서 규정 이닝 채웠고 두 자릿수 승리 경험도 있었으니까요. 당시 하나로서는 선발진 보강이 진짜 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전력감, 그것도 로테이션의 중심을 딱 잡아줄 선수로 영입한 게 분명했어요. 미들맨 데려왔다 이런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팀 입장에서는 진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을 텐데 근데 막상 시즌 딱 시작하니까 기대랑은 좀 다르게 흘러갔어요. 특히 전반기 성적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는데요. 15경기에 선발로 나왔는데 던진 이닝은 64이닝, 승리는 딱 1승뿐이고 패배는 6번, 평균 자책점도 6.33으로 꽤 높았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게 단순히 뭐 승패나 평균 자책점 숫자 자체보다는 그 안에 숨어있는 이닝 소화 능력 문제인 것 같아요. 7, 8억 계약한 선발 투수한테 바라는 건 그냥 잘 던지는 거. 물론 그것도 있지만 꾸준히 6이닝 정도는 책임져 주면서 불펜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전반기에 15경기에서 64이닝이면 경기당 평균 4이닝 조금 넘게 던진 거거든요. 이건 선발 투수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좀 못해줬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당연히 팀 마운드 운영 전체에 부담이 갔을 겁니다. 결국 그 부담이 현실이 된 걸까요? 후반기에는 선발 자리도 잃고 불펜으로 가기도 하고 네, 맞아요. 보직 변경도 있었고. 심지어 2군에 내려가서 조정 시간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뭐 아주 뚜렷한 반등 이런 건 좀 없었어요. 네, 최종 성적을 보면 그 흐름이 더 명확해지죠. 시즌 전체 28경기 나와서 80과 3분의 2이닝 투구, 2승 7패 1홀드, 평균 자책점 6.58. 계약 규모나 시즌 전 기대치를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실망스러운 성적표죠. 특히 규정 이닝 보통 144이닝인데 그 절반을 겨우 넘기는 이닝 소화력, 이게 가장 뼈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진이 좀 길어지는 와중에도 당시 김경문 감독은 엄상백 선수를 대한 믿음을 계속 보여줬다는 게 좀 인상 깊어요. 자료에 나온 감독님 발언들을 보면 그 마음이 좀 느껴지는데요. 네, 기사를 보니까 감독님이 공개적으로 올해 유난히 좀 어려운 시즌인데 그것도 상백이가 이겨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그냥 선수를 감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힘든 시기를 넘어서는 것도 성장이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걸로 보이고요. 또 우리는 너 믿는다, 기다린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겠죠.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신뢰를 보여준 말도 있었잖아요. 우리 팀에 한국 시리즈까지 뛰어본 선수가 몇 명이나 있냐? 엄상백은 그중 한 명이다. 분명 중요할 때 팀에 도움 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네네. 이건 엄상백 선수가 가진 경험의 가치를 엄청 높게 본다는 거고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같은 큰 무대에서 베테랑 역할을 해줄 거라는 기대를 안 버리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거죠. 감독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건 선수한테는 분명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아직 날 믿어주시는구나? 이런 안정감을 줄 수 있죠.
근데 동시에 이게 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못 던지고 있는데 중요할 때 해줘야 돼. 이런 기대는 어깨를 더 무겁게 누르는 압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선수 본인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뭐 저희가 알 순 없지만 양날의 검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압박 속에서도 시즌 막판에는 진짜 예상 못한 반짝임이 있었어요. 정규 시즌 마지막 달 9월 기록 보면 깜짝 놀랄 정도인데 네, 맞아요. 9월. 그 한 달 동안 9경기에 불펜으로 나와서 10과 3분의 2이닝 던졌는데 실점이 딱 1점, 평균 자책점이 무려 0.87이에요. 1승 1홀드도 했고요. 와, 진짜 이전이랑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네, 이 시기 기록만 보면 그전 부진은 뭐 거짓말 같죠. 물론 불펜으로 짧은 이닝 던졌다는 건 좀 감안해야겠지만 거의 완벽하게 던지면서 확실히 안정감을 찾은 듯한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팬들이나 팀 안에서도 혹시 포스트 시즌에서 뭔가 보여주나? 역시 경험 많은 선수는 가을에 다른가? 이런 희망 섞인 기대감이 막 피어올랐죠. 저도 그때는 드디어 좀 제 모습 찾나? 역시 큰 경기 경험 무시 못하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마침 한화가 정규 시즌 2위로 플레이오프 지킹했잖아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 예상대로 가을 야구 경험자 엄상백 선수는 플레이오프 엔트리에 딱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기사 내용을 보면 뭐 포스트 시즌 앞두고 했던 자체 연습 경기 모습이 아주 좋지는 않았다는 그런 뉘앙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문 감독은 그 전에 보여준 신뢰, 그리고 9월의 그 반등세, 이걸 믿고 경험을 선택한 걸로 보여요.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은 써야 할 카드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그 기대가 결국 현실이 되지 못했네요. 삼성 라이온즈랑 플레이오프 2차전이었죠. 팀이 1대5로 지고 있던 9회 초 1사 주자 없는 상황.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은 덜한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 첫 타자 이재현 선수한테 스트레이트 볼넷 좀 불안하게 시작했어요. 네, 그러고 다음 타자 김태훈 선수는 삼진 잡아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바로 다음 타석에 들어선 베테랑 강민호 선수한테 그만 좌측 담장 넘어가는 투런 홈런을 맞았죠. 점수차가 1대7로 벌어지면서 사실상 뭐 경기의 추격 동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홈런 한 방이 정말 뼈 아팠네요. 그렇습니다. 엄상백 선수 개인에게도 그렇고 또 그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팀에게도 좀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였죠. 결국 이 등판이 그의 이번 포스트 시즌 마지막 모습이 됐고 이후 남은 경기에서는 더 이상 기회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팀의 19년 만에 정말 극적으로 올라간 한국 시리즈 최종 엔트리에서는 결국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와, 78억 FA 선수가 팀이 그렇게 바라던 한국 시리즈 무대에 같이 못 간다. 이건 선수 본인한테는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였을 것 같아요. 정규 시즌 막판에 잠깐 반등했던 게 오히려 더 큰 아쉬움으로 남게 된 거네요. 그렇죠.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잘 던졌더라면, 그 홈런만 안 맞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선수 경력에서도 특히 이렇게 큰 계약 첫 해에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건 심리적으로 큰 상처가 될 수 있죠. 팬들의 실망감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모든 시즌이 다 끝나고 이제 스토브리그 시작될 즈음에 팬들을 또 한 번 좀 안타깝게 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부상 소식이었죠. 네. 보내주신 기사에 따르면 시즌 끝나고 정밀 검진을 받았는데 왼쪽 발목 인대에 손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산에 있는 팀 재활군에 합류해서 회복 중이라는 소식이에요. 정말 이제 힘든 시즌의 마침표하죠. 부상으로 찍게 된 거죠.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부상 정도가 아주 심각하진 않다는 거. 기사에서도 경미한 수준이라고 표현했고 재활만 잘 되면 내년 스프링 캠프에는 정상적으로 합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수술이 필요하거나 아주 장기 재활이 필요한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점은 부면 불행 중 다행인데요. 하지만 이 심리적인 부분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몸도 힘든 시즌을 보냈고 정신적으로도 큰 상실감, 뭐 한국 시리즈 엔트리 탈락 같은 걸 겪었는데 여기에 몸까지 아프다는 사실은 선수한테 또 다른 시련일 수 있거든요.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수도 있고요. 다음 시즌 준비 과정에서 이 부상을 어떻게 잘 이겨내고 동시에 지난 시즌에 그 안 좋았던 기억들을 어떻게 떨쳐낼 건가, 이게 또 하나의 과제가 된 셈입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엄상백 선수의 한화에서의 첫 시즌은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가시밭길이었네요. 78억이라는 그 엄청난 계약이 주는 스포트라이트와 기대감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은 성적 부진에
보직 변경, 2군행, 포스트 시즌 결정적인 실패, 한국 시리즈 엔트리 탈락, 그리고 마지막엔 부상까지. 선수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한 해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오는 실망감이나 비판도 클 수밖에 없었고요. 선수는 아마 매 경기, 매 순간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던졌을 거예요. 이제 팬들이나 구단, 그리고 야구계 전체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시즌, 그러니까 이적 2년차의 엄상백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앞으로 엄상백 선수를 둘러싼 가장 큰 질문이자 또 지켜볼 점이 될 겁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엄상백 선수의 정말 파란만장했던 지난 한 시즌을 좀 깊이 있게 되짚어봤습니다. 거액 계약이라는 게 선수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올 수 있는지, 또 예상치 못한 부진이 얼마나 깊은 터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실패나 부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쩌면 이게 비단 엄상백 선수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프로 선수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특히 외부 기대랑 자기 실제 모습 사이에 좀 괴리가 커질 때, 그리고 팀이 가장 나를 필요로 하는 순간에 뭔가 기여하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이 들 때 선수가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은 저희가 밖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클 수밖에 없거든요. 엄상백 선수가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고 재활 잘 마치고 다음 시즌 마운드에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그 과정 자체를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야구를 보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엄상백 선수였다면 이렇게 정말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힘든 시즌을 보낸 뒤에 어떤 마음으로 다음 시즌을 준비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엄상백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 뭐 기술적인 조언일 수도 있고 아니나 심리적인 지지일 수도 있겠죠. 정답은 없지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잠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생각들이 모여서 앞으로 엄상백 선수의 재기를 응원하는 또 다른 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